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6일 윈티비 미주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한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에서 농장, 식당, 호텔 등 주요 산업 분야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김승재 기자가 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 세관 단속국 ICE에 미국 내 대도시 중심의 불법 체류자 대규모 추방 작전을 지시한 가운데 농장, 호텔, 식당 등 주요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단속을 일시 중지하라고 별도로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집단 추방 프로그램을 실행하라고 ICE에 요구하며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뉴욕 등 수백만 명의 불법 체류자가 거주하는 대도시를 주요 단속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이는 최근 시카고 등 주요 도시에서 반이민 정책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진 뒤 나온 조치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지시를 통해 농장, 식당, 호텔 등의 업종에 대해서는 이민자 단속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업종에서의 단속이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산업계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미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농업 및 서비스업 부분에 불법 체류 이민자들이 필수 인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들 분야에 대한 단속은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일부 주에서는 이민 단속 강화 이후 농산물 수확이 지연되거나 음식점 인력난이 심화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경제적 현실과 정치적 공세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백악관 스티브 밀러 정책실장은 ICE가 하루 3,000명 이상의 체포를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히며 트럼프의 이민 정책 기조가 더욱 강경해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윈티비 뉴스 김승재입니다. 기념사진 한 장 찍으려다 예술작품이 박살났습니다. 이탈리아 한 박물관서 반고흐 의자가 관광객에 의해 부서졌습니다. 문제가 된 작품은 이탈리아 현대미술가인 니콜라 볼마의 수공예품입니다. 이 반고흐 의자는 수백 개의 스왈로브스키 크리스탈로 장식된 것으로 깨지기 쉬운 작품입니다. 현장에는 앉지 마십시오. 부서지기 쉬운 작품입니다. 라는 경고문이 함께 부착돼 있었습니다. 박물관 측은 지난 10일 SNS를 통해 전시일 내부 CCTV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영상에는 한 남녀 관광객이 전시된 크리스탈 의자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여성이 먼저 앉는 신용으로 포즈를 취했고 남성 역시 같은 방식으로 사진을 찍다가 실제로 의자에 몸을 기댔으며 순식간에 의자의 두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놀란 관광객들은 급히 자리를 떴고 당시 현장에는 경비 인력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자는 복원 작업을 거쳐 현재 다시 전시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물관 측은 사건 직후 현지 경찰에 신고했지만 문제의 관광객들이 현장을 빠져나간 뒤 신원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이민세관 단속국 시위를 중국 공산당이 조종했다는 의혹에 대해 연방의회가 본격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승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의회에서 중국 공산당과 연계된 좌익 성향 단체가 반이민 세관 단속국 ICE 시위를 조직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조치는 노 킹스로 불리는 반트럼프 시위가 폭력적으로 번지며 ICE 요원 및 경찰과 충돌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특히 지난 14일 LA 시내에서 열린 시위에서는 일부 참가자들이 경찰을 향해 돌을 던지는 등 과격한 양상을 보였고 LAPD는 해산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는 구소련기와 공산주의 깃발, 다수의 외국 국기가 등장해 논란이 됐습니다. 공화당은 시위 배후에 중국 거주 미국인 사업가 네빌 로이 싱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싱햄은 마르크스주의 정치단체인 PSL과 뉴욕에 본부를 둔 급진 좌파 단체인 인민포럼 등에 자금을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미 매체 데일리 콜러는 13일 반이민 시위를 주도한 아시아계 미국인 단체들에 대한 추가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반이민 시위를 주도한 엘레인 펑은 아시아계 진보단체인 AAPA의 대표이자 워싱턴 DC에 본부를 둔 비영리 단체 UCA의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UCA는 명목상 중국계 미국인의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위해 미국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있는 단체입니다. 특히 펑의 활동은 중국 공산당 선전 매체인 차이나 데일리의 보도를 통해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의회는 이에 대해 중국 공산당의 선전 및 정책 영향력이 미국 내 사회운동에 침투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회는 법무부와 국토안보부에 해당 단체들과 인물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청하며 중국 정부와 연계된 잠재적 위험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윈TV 뉴스 김승재입니다. 트럼프 그룹, 이번엔 황금폰이라 불리는 모바일폰 사업에 진출한다는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유한 트럼프 그룹이 새롭게 통신 사업에 뛰어듭니다. 트럼프 그룹은 $499짜리 스마트폰 T1과 함께 월 $47 요금제인 트럼프 모바일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47 플랜이라는 이름의 이 요금제는 무제한 통화와 문자 데이터는 물론 긴급 출동 서비스, 원격 의료 혜택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금제 이름과 가격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징 숫자인 45와 47이 반영됐습니다. 스마트폰 외관은 황금색 금속 디자인의 미국 국기가 새겨져 있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 구호가 전면에 등장합니다. 트럼프 그룹은 이 제품과 서비스가 자체 제작된 것이 아니라 라이센스 계약을 통해 운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과거 트럼프 브랜드의 시계, 운동화, 성경 등의 판매 방식과 유사합니다. 일각에서는 브랜드를 활용한 사업 확장에 윤리적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가족들은 재정적 또는 정치적 리스크 없이 수익 확대를 지속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재산 신고에서 라이센스를 통한 수익만 $800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모바일 요금제는 기존 통신사보다 다소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버라이즌사나 비저블은 무제한 요금제를 월 $25에, 민트 모바일은 약정 기준 월 $30에 제공합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모바일 측은 미국 내 주요 통신망과 함께 동일한 커버리지를 제공하고 고객 지원 역시 미국 내에서 운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3개월) 된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한인 여성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김승재 기자가 전합니다. 2급 과실치사 유죄가 확정돼 생후 3개월 아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뉴저지주 한인 여성 그레이스 유 씨에게 징역 5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지난 13일 뉴저지주 법원 버겐 카운티 지법은 유 씨에게 적용된 2급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유죄 결정을 내리고 징역 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버겐 카운티 검찰과 유 씨는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형량을 감형받는 플리 바게닝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검찰은 해당 혐의의 최소 형량인 5년 징역을 구형했고 이대로 재판부의 선고가 내려진 것입니다. 다만 2급 과실치사의 경우 정해진 형량의 85%를 채우면 가석방이 가능합니다. 유 씨는 지난 2022년 5월 체포돼 3년 넘게 수감 중이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면 내년 7월 가석방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이날 유 씨 선고가 내려진 버겐 카운티 지법에는 한인 200명이 참석해 법정을 가득 메웠습니다. 유 씨를 대리하는 브라이언 니어리 변호사는 오늘 법정을 가둔 수백 명은 물론 지역사회의 수만 명이 유 씨에 대해 선처를 간곡히 바라고 있으며 유 씨가 조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재판부가 현명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윈TV 뉴스 김승재입니다. 이혼 소송 중인 아내의 약에 몰래 납을 넣은 의사가 살인미수 혐의로 검거됐습니다. 엘라베마의 한 카이로프랙틱 의사가 아내를 납중독시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36세인 브라이언 맨은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 해나 패티에게 면역 강화용이라며 복용시키던 약에 납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21년 여름부터 약을 복용한 해나 패티 씨는 납에 중독돼 2달간 병원 신세를 져야 했으며 이는 남편이 의도적으로 시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인 브라이언 역시 몸에서 납이 검출되면서 부부 간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아마 남편이 본인도 납성분 피해자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일부러 납을 복용한 것이라 의심하고 있습니다. 의료실에서 납이 발견되며 혐의는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브라이언 맨은 현재 $50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된 가운데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네소타 주의원 부부를 살해하고 달아난 용의자가 하루 만에 체포됐습니다. 정치적 동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승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미네소타 주의회 하원 의원 부부를 총기로 살해하고 도주한 용의자가 사건 발생 하루 만에 검거됐습니다. 15일 미국 언론에 따르면 현지 경찰은 이날 미니애폴리스 남서쪽의 소도시 그린 아일 인근에서 용의자 벤스 볼터를 체포했습니다. 수사당국은 사건 발생 이후 볼터의 자택 주변을 집중적으로 수색하는 과정에서 그가 숲속으로 도주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해당 지역에 집결한 경찰은 들판에서 볼터를 체포했습니다. 볼터는 무장한 상태였지만 체포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은 용의자를 2건의 2급 살인 혐의와 2건의 2급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앞서 볼터는 14일 새벽 미니애폴리스 외곽 브루클린 파크에 거주하는 멜리사 호트먼 하원 의원의 자택을 찾아가 호트먼 의원 부부를 살해했습니다. 또한 볼터는 같은 날 인근 지역의 존 호프먼 주 상원 의원 자택에 침입해 호프먼 부부에게도 총을 쐈습니다. 총격 사건 신고 접수 후 병원으로 옮겨진 호프먼 의원 부부는 수술 후 회복 중입니다. 볼터는 범행 과정에서 경찰관 제복과 배지로 신분을 위장했고 얼굴을 숨기기 위한 고무 가변도 착용했습니다. 윈티비 뉴스 김승재입니다. 북한 김정은의 최대 약점은 제1교포 생모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북한 김정은에게 제1교포 출신 생모인 고영희는 삶의 오점이다 최대의 약점이며 그가 이러한 억울한 가정사 때문에 부인 리설주와 딸 김주혜를 공식 서상에 노출해 왔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일본 논픽션 저널리스트인 고미요지 전 도쿄신문 논설위원은 출판사 문예춘추가 이달 20일 펴내는 책 고영희, 김정은의 어머니가 된 제1코리안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힙니다. 저자는 문예춘추가 공개한 책 일부 내용과 소셜미디어 등에 올린 글에서 고영희가 1952년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나 시내 코리아타운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고 북한으로 넘어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사이에서 김정철, 김정은, 김여정을 낳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북한에서 고영희 언급은 금기로 통하고 김정은 위원장도 공개적으로 모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가 모친이 제1교포였기 때문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는 고영희에 대해 북한에 간 제1교포 중에 가장 잘 알려진 인물이지만 외국계도 가장 감춰진 존재라고 평가합니다. 윈티비 뉴스 김승재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채널 24.5 윈티비 시카고. 윈티비는 공중파 채널 24.5를 통해 매일 24시간 방송하는 미 중서부 최대 한인 방송국이며 시카고 한국일보도 함께 경영하는 종합 미디어 그룹입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윈티비 시카고의 성장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